매주 목요일에는 정치와 음악이 만납니다. 선곡 진검승부. 여야 의원들이 이슈에 맞는 노래를 각자 한 곡씩 선곡해 오고요. 선곡 대결에서 승리한 노래를 코너가 끝날 때 들려드리는데요. 오늘 함께하실 여야 의원 소개하겠습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허은하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신현영 의원님은 지금 막 들어오셨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지각하실 뻔했어요. 예, 온타임입니다. 다행입니다. 네, 정확하게 들어오셨어요. 두 분 다 길이 막혀서 많이 고생하셨죠, 네. 오늘. 오늘 왜 이렇게 차가 막히나요? 그러게요. 오늘 목요일인데 금요일 날 원래 많이 막히는데 지금 유튜브로도 저희가 생방송 나가고 있으니까요. 저희 모습을 직접 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저희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오늘의 선곡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이것을 놓고 작물 논란까지 있었는데요. 바로 법사위,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가 이제 정식 명칭이잖아요. 그런데 기니까 줄여서 법사위, 법사위 우리가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위원장 자리가 원구성 재협상의 핵심이 되고 있고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오늘 두 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토론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신현영 의원의 선곡부터 만나볼까요? 네, 많이 아시지만 그래도 가수와 제목 또 노래 선정한 이유 소개해 주시죠. 예, 박미경의 이유 같지 않은 이유입니다. 네, 센 노래입니다. 예, 뭐 제목 그대로 네. 다 임팩트 있게 아실 것 같아서 설명이 필요했을 것 같긴 한데 네.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나를 설득하려 하지 마까지 아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짧고 강하고 공격적입니다. 그러면 이에 반응하실 허은하 의원의 선곡 어떤 것일까요? Oh, I'm trying. I'm just a little boy from neighborhood. 예, 막 영어가 나옵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JK 김동욱 씨의 신곡이라 아마 좀 새로운 노래이실 거라고 느낍니다. 아, 신곡이군요. 네, 올랄랄라라고 해서 희망을 주는 노래입니다. 네. JK 김동욱 씨가 올해 1월에 10년간 진행한 지역방송 음악 프로그램에서 아하. 강제 하차 당한 거 알고 계시죠? 네, 보도가 많이 됐더라고요. 네, 개인적으로 본인 SNS에 의견 냈을 뿐인데 네. 이걸 이유로 방송 하차 시킨 건 대단히 유감스럽고 권력이 그 언론 방송을 장악하고 헌법상 보호받아야 할 표현의 자유마저 유린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네. 뭐 그에 비해서 김어준 씨는 국민혈세로 운영되고 있는 TBS에서 아하. 친문 편향적인 방송 하면서도 호의호식하고 계시는데 네. 이러한 내로남불에 국민들께서 대단히 분노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언론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을 돌려놔야겠다 네. 하는 마음에서 JK 김동욱 씨의 신곡을 선정했습니다. 희망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법사위원장을 야당에서 가져가면 JK 김동욱 씨가 다시 라디오 DJ로 복귀를 하시나요? 글쎄요, 그거까지. 그럼 어떤 연관이 있는 거죠, 오늘의 주제와? 우리에게 희망을 달라, 법사위원장을 달라는 말씀도 아하. 같이 포함된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선곡 진검승부 오늘의 주제는 법사위원장인데요. 신현영 의원은 박미경의 이유 같지 않은 이유, 그리고 허은하 의원은 JK 김동욱의 신곡 올랄랄라 선곡하셨습니다. 이 중에 더 마음이 가는 노래를 청취자 여러분께서 직접 골라주시는 건데요. 여러분이 심판이고 판정단이십니다. 답을 보내주실 곳은요. 여러분의 선택을 보내주실 곳은 휴대폰 문자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그리고 유튜브 댓글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의 선택을 기다리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허은하 의원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야당에서요. 김기현 원내대표께서 이런 표현을 쓰셨죠. 법사위원장 현재 작물이다. 여당이 야당에게 돌려줘야 하는 이유 무엇입니까?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을 받아야 한다. 네. 그리고 상식에 의해서 우리는 희망을 주는 노래를 오늘 선곡을 했던 것처럼요. 네. 그 여당이 국회의 관례와 전통을 존중한다면 당연히 돌려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도 같이 합니다. 네. 그래서 국회는 여야 협치위에서 정통적으로 야당에서 법사위원장을 맡아왔던 게 있고 네. 아무리 다수를 점한 정당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옳은 결정을 한다고는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에서의 수기 민주주의를 위한 어떤 관습적인 장치였다라는 거죠. 네. 근데 개원 직후에 여당은 그 수적 우위를 무기로 법사위원장을 가져가셨고요. 네. 물론 뭐 법적으로 법사위원장이 야당이 가져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 없는 네. 이런 여당의 입법 독주 때문에 국민께서는 사실 이미 지난 재보선을 통해서 옐로우 카드를 보여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 재보궐선거 결과를 보고도 무엇이 잘못된 줄 모르시고 네. 법사위원장직을 비롯해서 계속 입법권을 독점하려고 하신다면 아마 내년 대선에서는 레드카드 받으실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신현영 의원님, 지금 네. 허은하 의원님의 말씀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국회의 관행과 전통 그리고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 법사위원장은 야당에게 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신현영 의원님께서는 노래를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택하셨습니다. 우선 저는 뭐 초선 의원이고 정치 신인으로서 네. 국회에 처음 들어갔을 때 국회 관행이라는 거는 탈피해야 된다, 그리고 타피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수많은 관행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관행이 네. 지켜져야 되는 이유를 못 찾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예. 예를 들어서 뭐 선수별로 본회의 좌석을 앉는다. 아하. 또 뭐 여러 가지 나이 순으로 뭐 고려를 한다. 이런 것들 똑같은 국회의원으로서 똑같은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관행과 관례를 주장하면 이거는 낡은 정치고 구태 정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나 국회법에는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요. 예. 특히 상임위원장은 본회의 동의를 받아서 그 직을 사임할 수는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어떠한 법에도 이런 국회의원의 교섭단체 대표위원의 지시에 따라서 상임위원장을 뭔가 주고받고 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국민들이 원하는 국회는 법사위원장을 가지고 싸우는 모습, 1년 전에도 그런 모습이었죠. 네. 그런 것들을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국민을 위해서 민생의 정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요. 네. 당연히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여당이 할 수도 있고 야당이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어떤 이 상황에서의 원칙을 잘 준수할 것이냐, 그리고 관행만에 간주하지 않고 정말 국민을 위하는 것이 우리의 여야의 협치의 어떤 모습이냐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하면서 지금의 야당의 주장은 이유 같지 않은 이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여야 간의 협치의 어떤 그 방안이 무엇이 옳으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러면 법사위원장만 그런 겁니까? 아니면 지금 모든 상임위원장을 여당이 소위 말해 독식하고 있는 이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실 겁니까? 아니면 재협상이 가능한 겁니까? 지금 신현영 의원님께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원내 대변인이시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 원내의 어떤 그 총의를 아실 것 같은데 어떤 입장이세요? 실제로 많은 질문을 받고 있고요. 네. 대변인이 됐기 때문에 우리 당의 입장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네. 아직까지는 그런 논의의 예. 고려 대상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하.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법에는 상임위원장 네. 임기 2년입니다. 예. 기존에 있는 위원장들을 어떠한 특별한 이유가 없이 네. 그 사임을 시킨다는 것도 적절치 않고요. 네. 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원구성 처음 할 때 1년차 때 우리가 민주당이 뭔가 독식, 오만 이런 이유가 아니었고요. 네. 실제로 여야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위원장의 일부는 조율을 하려고 했으나 네. 그게 합의를 원내대표께서 하셨으나 조영 원내대표께서는 나중에는 그 김종인 대표한테 가져갔을 때 뭔가 이 합의가 되지 않는 부분에서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오만과 독선의 프레임을 민주당이 씌운 거 아니냐. 아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상황에서 2년을 이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허은하 의원님. 네. 아마도 이 얘기 같아요. 그 당시에 원구성 협상을 할 때 야당의 뭐 7개 혹은 뭐 11개 그 사이에서 상임위원장을 야당이 가질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이 제안을 했는데 법사위원장 안 줄 것 같으면 니네 다 가져. 우리 하나도 안 가질 거야. 이러면서 스스로 포기한 것이 국민의힘이 아니었느냐. 그런데 지금 와서 다시 상임위원장 배분을 하자는 것은 절차상 옳지 않다. 이런 얘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식으로 이제 발목 잡기 프레임을 좀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기본적으로 입법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법사위원장이 아니라면 사실 입법 독주 견제하기가 힘들다는 거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네, 모든 법이 법사위를 거치게 되니까요. 법사위를 거치기 때문에 네. 적어도 견제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달라라는 견제권을 저희가 요구한 것이 바로 법사위원장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진짜 먹어야 될 밥은 안 주면서 다른 간식거리 주고 이걸로 만족해라라고 과자 먹어라 하는 이런 것을- 식으로. 하는 것은 배려하는 듯하지만 배려가 아닌 거죠. 네. 네. 자, 과거는 그렇다 치고요. 그러면 앞으로가 문제일 텐데요. 협치라는 것. 그렇다면 과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과의 관계 설정, 협치를 어떻게 해나갈 것이며 국민의힘에서는 상임위원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전혀 협조하지 않으시고 투쟁으로 나가실 건지 이게 국민들은 가장 염려가 되고 궁금하실 것 같아요. 신영훈 의원님 더불어민주당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은 여야의 최대한 소통을 열심히 하자라는 기조 네. 하에서 예. 지금 여러 상황들을 바라보고 있긴 합니다. 네. 법사위원장에 대한 입장은 아까 말씀하신 입법 독주에 대한 부분이긴 한데요. 네. 오히려 더 그런 겁니다. 법사위원장 사실 20대 여성구 위원장님 생각해 보시면은요, 상당한 그 갑질로 국회 입법 기능을 막았다. 당시에 워딩은 한국당과 합의 없이 처리한 법률은 법적 근거가 허용하는 한 상임위로 다시 회부하겠다라고 선언을 하셨어요. 네. 지금 저희가 선거에 패배하고 나서 정말 민생 정책을 챙겨야 되고 예. 좋은 정책을 구현해야 되는 정말 절체절명의 상황인데 네. 저희가 정말 그런 필요한 법안을 또 야당의 발목 잡기로 법사위원장으로 이렇게 진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우 안타깝다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민생을 위해서 여야 협치를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법사위원장직을 제외한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야당과 열어놓고 협의하고 협력하고 협치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아직까지는 그 조금 더 네. 뭐 여러 가지 그런 민감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새 지도부가 들어온 만큼 조금 더 고민하고 또 소통하기 위해서 여러 채널을 가동해서 노력을 하겠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예. 허은 의원님,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김기현 원내대표 새로 선출이 되셨고 곧 이제 당 대표도 선출이 되실 텐데 여당과의 협치는 그럼 국민의힘에서는 법사위원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전혀 하지 않으실 예정인지 어떤 입장이십니까? 그 법사위원장을 우리 야당에서 나와야 된다라는 입장은 확실한 것 같고요. 네. 그에 따라서 이를 관철하기 위해서 투쟁은 계속할 계획입니다. 아하. 이제 그런데 예. 뭐 언제 야당이 저항한다고 해서 협치를 해준 적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그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발목 잡기라는 프레이밍을 계속 하실 텐데요. 네. 근데 이미 대통령, 국회, 지자체까지 장악을 했습니다. 민주당에서. 네. 아마도 이제 더 이상 국정의 책임을 회피할 방법이 없어지실 거거든요. 어쩌면 여당의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법사위원장을 요구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하지만 여당은 이제 21대 국회에서요. 수적 우위를 앞세워서 본인들이 유리한 안건들 다 통과시키셨거든요. 네. 아마도 이것도 이미 결정을 내렸다면 야당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는 않으실 거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말씀 들어보면 국민의힘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발목 잡기 프레임을 씌워서 야당을 압박한다라고 말씀 주시고요. 신현영 의원님께서는 오히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 입법 독식 이런 부분들의 프레임을 씌워서 공격한다 이렇게 양쪽이 모두가 상당 피해의식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들으시면서 청취자 여러분께서 많은 문자를 주고 계신데요. 그중에 2862님께서요. 법사위원장 그렇게 싸울 바에는 원구성을 할 때마다 경련으로 여당 한 번, 야당 한 번 하는 식은 어떨까요? 라는 제안 주셨고요. 9243님은요. 앞으로 계속 법사위원장은 쭉 다수당이 하면 됩니다. 라는 해결책 주셨고 하태경 의원님, 허은 의원님 아시죠? 네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님이 이런 제안을 주셨어요. 여야가 더 이상 줄다리기 하지 말고 앞으로 집권당이 누가 되든지 간에 집권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새로운 관행을 만들자. 혼자만의 의견이세요? 어떠세요? 국민의힘 내에서 어떻습니까?
그죠. 소수의 의견이긴 소수 의견. 합니다. 네. 네, 그러나 한번 이제 정해지면 그렇게 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게 관행이 되는 거겠죠. 왜냐하면 또 다른 국민의힘도 집권당이 될 수 있고 그때 그러면 지금 만들어 놓으면 그때 훨씬 더 법사위원장을 통해서 입법하기 쉽지 않으세요? 그렇죠. 뭐 그런 예.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네. 지금은 우선 현재가 지금 당장. 미래다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허은하 의원이 만약에 원내대표여서 네. 희망을 달라. 그래서 법사위원장 고민을 하자. 그러면 조금 더 논의가 부드럽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네. 근데 우리 또 김기현 원내대표께서 네. 작물이라는 표현까지 하시면서 마치 절도자가 되고 저희가 범죄자가 된 그런 예. 상당한 트라우마를 받았거든요. 아하.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있지 않나. 네. 그러니까 절대적인 그 협상 불가 대상이 아니라 뭔가 좀 더 허은하 의원님처럼 혹은 좀 더 부드럽고 대화 가능하게 서로 주고 받았으면 해결될 문제일 수도 있겠다. 그런데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예, 저는 제가 국회 내일 기능이 가서 말씀을 네. 좀 드려도 되겠습니다. 그런 국회- 작물이란 표현 취소하시고. 네, 어쨌든 이렇게 여야가 법사위원장에 집중하는 건 그만큼 앞서 허은하 의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그리고 신현영 의원님도 20대 국회 때의 여성기 법사위원장 사례를 말씀 주신 것처럼 법사위원회가 그만큼 커다란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모든 법이 다 법사위를 거치고 그러다 보니까 법안이 올라오는 장관 다 부를 수가 있고 야당으로서 놓치고 싶지 않고 그러면 이걸 그동안 계속 나온 이야기는 그렇게 싸우지 말고 국회법을 바꿔서 법사위원회 기능을 변경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들이 계속 나왔었잖아요. 여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허은하 의원님. 저는 이게 그 제도가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네.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왜냐하면 정치학계에서도 오랜 기간 다양한 정치제도 연구를 해왔는데 네. 결론적으로는 아무리 정교한 제도를 고안한다 하더라도 그걸 운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활용하느냐 네. 그게 결과를 좌우한다. 우리 평상시에도 그런 것 같아요. 제도 문제보다는 그렇죠. 운영하는 예, 사람의 법이 문제다. 있더라도 예. 네. 그래서 학계에 이것도 중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하. 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이를 고치기만 하면 되는데 네. 그 사람의 문제를 제도의 문제로 호도하는 것은 정치인이 할 일은 아닌 것 같다라고 네. 저는 생각하고 네. 그러니까 정치적 이해관계를 목적으로 그 제도를 이렇게 입맛대로 이렇게 바꾸는 것은 더더욱 해서는 안 된 일일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예.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권한 네. 그거에 대해서도 원래 법에서는요 야당의 견제권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네. 저희에 대한 의결 종족수가 설정돼 있었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네. 야당의 협조를 구하지 못하자 법까지 바꿨어요. 네. 그래서 야당의 그 추천권 박탈해 버리는 게 예. 민주당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독선적인 태도가 쌓이고 쌓여서 국민적 분노를 일으켰다라는 것을 좀 아셔야 될 것 같고 네. 괜히 제도 탓하면서 예. 그런 화를 또다시 자초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신현영 의원님은요? 저는 법사위 기능의 권한이 너무 강화돼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요. 네, 제도가 특히, 문제다. 예, 네. 자구 심사권을 악용해서 마치 상원처럼 운영을 하는 것도 문제인데 네, 실제적 상원이다 이런 얘기 계속 나왔었죠. 예, 제 경험으로도 그렇습니다. 실제로 제가 남북 보건의료교류 협력법이라는 제정법을 냈는데 네. 이 법은 16대 국회부터 우리 지금 야당이신 자유한국당, 새누리당 의원님들이 보건의료인들이 계속 발의했던 법이고요. 아, 예. 이번에 제가 발의를 하게 됐는데 네. 이 발의한 법안이 지금 외통에 계류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이유를 들여다보면 그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이견이 없는 것이죠. 네. 그동안에 야당 의원님들이 계속 발의했는데 근데 왜 이게 발의가 통과가 안 될까에 대해서 보면 네. 그 어느 당에서 발의했느냐가 상당한 이게 또 정쟁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비춰지기 때문에 똑같은 법안이라도 내용은 같아도 어느 예. 당 의원이 발의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좋은 법을 그리고 의미 있는 법을 발의를 해도 예. 어느 당이냐 그거에 따라서 발목 잡기가 있는 국회 지금 상임위 시스템에서는 이런 법사위의 그런 기능의 강화를 네.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네. 것도 말씀을 지금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제도보단 사람이 문제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데 네, 추후에 진짜 심각하게 한번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네. 네, 두 분이 네. 많이 얘기하시다 보면 의견 일치를 보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일단 잠깐 시키는 의미에서 광고 듣고 돌아와서 오늘의 승자 발표하겠습니다. 네, 정말 팽팽한 대결이었고 엄청나게 많은 문자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3401님께서는 이유 같지 않은 이유, 국회는 민생을 위해 일하면 좋겠네요. 그렇게 주셨고요. 8223님께서는 JK 김동욱 노래요. 여야 서로 화합하길 이렇게 주셨습니다. 선곡 진검승부 오늘의 승자는 신현영 의원입니다. 52대 48로 정말 팽팽한 승부였고요.
끝곡으로 박미경 씨의 이유 같지 않은 이유 들으시면서 오늘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2승 분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가 나왔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했단 말도 모두 연극처럼 듣을 뿐이야.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